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광송신기, 우리가 그 레이저 다이오드 발광소자와 광송신기에서 이제 그 마지막 시간, 챕터 4장, 네, 4장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광송신기 및 각종 이제 블록의 기능들, 또 광섬유와 결합, 또 패키징과 신뢰성 같은 이제 광송신기에 대한 전반적인 요약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변조기와 광송신기에서 우리가 그 광송신기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앞에서 배웠던 그 레이저 다이오드 뿐만 아니라 레이저 다이오드를 구동할 수 있는 모든 회로와 그리고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그 디텍터까지 포함한 전체를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을 광송신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그 레이저 다이오드 또는 LED는 광송신기에 들어가는 하나의 발광체, 그 빛을 내는 그런 그 레이저고요. 그것을 실제로 구동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통칭해서 광송신기라고 합니다. 이 정보를 실는 전기 신호를 광신호로 바꾼 후 광섬유 안으로 입사시키는 기능을 담당하는 모듈이다. 그리고 광송신기는 광송신 핵심 소자는 LED와 LD와 같은 발광 소자가 핵심 소자겠죠. LED를 사용하면 광송신기 구조는 비교적 간단하고요. LED를 사용하면 이제 고속 동작을 위해서 복잡한 회로가 사용되고 LED의 동작 특성에 따라서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온도를 조절을 해주는 회로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림을 보면 이제 그 직접 변조하는 부분을 이렇게 있고요. 이게 외부 이제 간접 변조, 외부 변조기를 이용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LD 레이저 다이오드를 구동하는 회로를 간략하게 표현을 한 거고요. 여기 레이저 다이오드가 있고 이 레이저 다이오드의 양쪽에서 이렇게 빛이 나오는데 하나는 이제 광섬유 연결이 되고 반대쪽으로 나오는 빛은 포토 디텍터하고 연결돼서 실제 레이저 다이오드가 제대로 구동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그 디텍터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다이오드의 온도가 올라가면 센서로 감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너무 많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기 위한 그런 온도 구동 장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 데이터 전기 신호를 이제 레이저 구동 회로에 넣어주면 전기 신호 0과 1에 따라서 레이저가 껐다 켜졌다를 반복하면서 그 디지털 신호로 변환이 돼서 출력이 되게 되는 거죠. 외부 변조기를 사용한 것은 여기에 그 레이저 다이오드와 PD가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LD 구동 회로가 있고요. 여기 데이터가 연결되는 것이 입력되는 데이터가 이 구동 회로에 직접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구동 회로는 레이저를 발진시키는, 그래서 이 레이저는 항상 켜 있는 상태로 외부 변조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외부 변조기에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듯이 여기 들어오는 신호에 따라서 간섭 신호의 상쇄 간섭, 보관 간섭을 통해서 0과 1 신호가 만들어지고요. 그걸 광섬유로 연결해 주게 되는 거죠. 여기에 레이저 다이오드하고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이런 구동 회로를 동작시켜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레이저 드라이브라고 하는 이 장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레이저 드라이브, LD 드라이브, 또 템퍼러처 컨트롤러라고 하는데, LD 컨트롤러, 템퍼러처 컨트롤러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전류를 공급해주는 안정적인 전류 공급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레이저 다이오드를 구동시키기 위해서 전류가 들어가고, 또 그 TC라고 하는 온도를 안정하게 유지해주기 위한 장치에도 마찬가지로 전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전류를 공급해주는 장치가 필요한데, 이걸 따로 이런 그 LD 드라이브하고 템퍼러 컨트롤러가 따로 있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함께 있는 이런 하나의 두 전류를 이렇게 동시에 출력해주는 이런 그 컨트롤러도 있습니다. 이 컨트롤러의 뒷 패널을 보면
그 LD로 들어가는 커런트와 그 다음에 온도로 들어가는 그 TC로 들어가는 커런트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LD로 커런트를 공급해주고 또 그 TC라고 하는 장치로 또 그 공급을 해줍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변환 회로인데 주로 이제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 병렬 형식의 데이터를 직렬로 변환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직렬로 변환된 데이터를 LD 또는 외부 변조기가 처리할 수 있도록 디지털 펄스열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진 디지털 정보 1과 0으로 이제 물리적인 디지털 그 펄스열로 나타내는 것을 이런 라인 코딩이라고 하는데 광통신에서는 주로 NRG 방식을 사용합니다. NRG는 Non Return to Zero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여기 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제 10기가 빗 레이트 이상이 이제 고속에 동작하기 위해서 NG 방식, Return to Zero 방식으로 이제 사용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주로 NRG 방식을 사용한다. NRG하고 그 RG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일을 표현할 때 일 전체 일이 여기서부터 이만큼 일의 신호를 표현하는 것을 전체 볼트 플러스 L 볼트를 가지고 일을 표시를 해주는 경우를 Non Return to Zero라고 합니다. 근데 Return to Zero는 일이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일을 표시할 때 일에 해당하는 게 절반만 표시가 되는 것을 Return to Zero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일을 표시를 했는데 자 1이 됐어요. 1이 됐고 이게 1이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1인 거죠. 자, 이만큼이 1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다시 Return to Zero로 왔다고 해서 RG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Run Return to Zero 이제 온전히 하나의 그 일은 같은 볼트, 전체 볼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RG라고 하는 거죠. 자, 왜 Return to Zero가 이런 고속에서 좋냐면 이 선폭이 상대적으로 절반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분산 효과를 훨씬 더 많이 감소를 시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분산해서 배웠듯이 그래서 아예 선폭 자체를 1을 표시할 때 절반 기존의 데이터 빗보다 절반 정도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로 이제 여기서 이런 그 사각형 형태로 완전한 이런 디지털 신호가 이상적인 사각파라 그러면 우리가 LD에서 구동될 때 실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 곡면을 가지는 거죠. 이걸 라이징 타임, 폴링 타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딜레이가 발생합니다. 이 딜레이가 이렇게 발생한다. 그리고 리턴 투 제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피리어드 이제 요 피리어드의 절반을 껐다가 켜는 이런 식으로 신호가 실제적인 파형의 모양은 이런 모양이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모양으로 빛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이게 전기 신호를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이것을 빛으로 바꿔주면 이런 모양으로 바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구동 회로와 온도를 안정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D의 구동 회로는 이제 간단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LED는 온도에 크게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온도를 안정화하는 회로는 없고요. 전압신호가 들어가면 전압신호를 기준으로 전압신호가 크게 들어왔을 때는 전류가 흐르고 작게 들어왔을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구조를 가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LED가 빛을 출력하거나 출력하지 않거나 이렇게 해서 그 디지털 신호 외부를 이제 변조를 하는 거죠. 변조기를 사용한다. LED를 구동하는 회로입니다. LED를 구동하는 회로는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1이라고 하는 신호가 들어오면 그 신호를 이 회로에서 전류가 LD로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그러면 광이 출력이 되고 0이 들어오면 여기로 출력이 되지 않고 여기로 흐릅니다. 그래서 빛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0과 1에 의해서 LD가 고등이 되는, 그리고 PD가 옆에 있어서 그 들어온 신호를 감지를 하는 그런 형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바이어스, 우리가 지난 시간에 LD가 구동이 이렇다 그러면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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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턱 전류에서 0.8배 작은 부분에 바이어스가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그 신호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서 여기서 광신호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그래서 보통 한 80%의 문턱 전류의 80%에 해당하는 전류를 기본적으로 흘려주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아예 0V 커런트가 0이 아니라 문턱 전류의 80%가 항상 흐르고 있다. 이 LD에는 항상 문턱 전류의 80%가 흐르고 있다. 그리고 신호가 들어오면 여기서 레이저로 발진을 하고요. 신호가 들어오지 않으면 LED로 발진하겠죠. 아주 신호가 미약한 LED 형태로 발진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레이저 다이오드는 잠시만요. 이 레이저 다이오드는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온도를 온도 센서를 사용해서 냉각기라고 하는 것을 동작을 시킵니다. 이걸 이제 TEC, 줄여서 TEC, Thermal Electric Cooler의 약자인 TEC라고 그러는데, 여기 LED를 온도를 항상 일정한 온도로 안정화 시켜주는 장치가 TEC가 되겠습니다. 자, TEC의 그 구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TEC는 말 그대로 이제 쿨러, 이렇게 열을 쿨링 시켜주는 장치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주냐면, 원리가 전류를 흘려 보내주고요. 전류를 흘려 보내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자, 여기에 전자들이 존재를 하겠죠. 전자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온도를 이동시키는, 이 금속에서 온도를 이동시키는 요소가 뭐냐면 전자들이거든요. 이 전자들이 있는데, 여기서 전류를 흘려 보내줘서 이 전자들이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가도록 합니다. 아래쪽으로. 여기 이제 각각의 메탈 따라서 이 전류들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열을 어디로, 이쪽 반대쪽으로 이제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가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LD를 이렇게 부착을 시키면 LD의 온도를 낮춰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나간 이 온도는 여기서 메탈을 이용해서 열을 방출을 시켜줍니다. 아니면 이제 네, 이렇게 자연 방출을 시켜주는 형태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TEC의 모양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도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온도 컨트롤러에서 여기 전류를 흘려 보내주는 것이 이 TEC에 전류를 흘려 보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서미스트라고 하는 것이 여기 하나 붙어요. 그리고 온도계가 하나 붙어가지고 서미스트에서 우리가 만약에 25도다, 25도로 세팅을 해놓으면 이 서미스트의 온도가 25도보다 올라가면, 만약에 서미스트의 온도가 25도보다
25도보다 올라가면 온도가 증가됐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커런트를 더 흘려보내줘서 다시 25도로 맞춰줍니다. 그리고 내려가면 다시 올려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상 온도가 이 온도 그 서미스트에서 온도를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커런트를 조절해서 항상 25도 우리의 세팅 값에 맞도록 피드백 되는 그런 루프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TC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광섬유와 광학자 결합, 어떻게 결합을 하는가. LED는 주로 이제 다중 모드하고 결합을 하고요. LD는 단일 모드 광섬유하고 주로 사용이 됩니다. LED와 다중 모드 광섬유를 결합할 때 직접 결합을 주로 사용을 하고요. LED하고 광섬유는 이렇게 직접 결합을 해서 다중 모드와 광섬유 코어가 크기 때문에 큰 그 코어로 이제 직접 결합을 하는 그런 것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결합 효율은 광섬유의 NA에서 주로 결정이 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SLED, Surface LED, Surface 그 표면 방출 LED와 다중모드 광섬유에 결합할 때는 1% 정도 되고요. 엣지에서 나오는 경우는 10%, 엣지 LED는 한 10% 정도 형성이 되죠. 왜냐하면 SLED 표면에서 출력되는 LED는 방사각이 크기 때문에 그렇고요. 엣지에서 나오는 것은 방사각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도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입니다. LED와 단일모드 광섬유를 결합할 때는 직접 결합의 경우 결합 효율이 10%고요. 광섬유 끝부분은 렌즈 모양으로 하면 결합 효율이 80%까지 올라갑니다. 왜 LED는 결합 효율이 이렇게 1% 이렇게 되는데 LED는 이러냐? LED하고 엣지 LED라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엣지에서 출력이 되기 때문에 그 방사각이 상대적으로 서피스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결합율이 엣지 LED와 거의 비슷한 10% 정도고요. 그 다음에 광섬유 끝부분을 렌즈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서 결합 효율을 높이는 방법 또는 볼렌즈와 같은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까요? 잠시만요. 주로 사용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냐?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잘 보이시죠? 네. 자, 이렇게 여기 지금 옆에 부분이 광섬유고요. 여기 광섬유 끝단을 이렇게 볼 렌즈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아니면 꼭 연필심을 깎아놓은 듯하게 광섬유 끝을 이렇게 깎아줘서 이렇게 렌즈 모양으로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 이게 지금 만약에 이게 LED다 그러면 5를 이런 식으로 앞부분을 동그랗게 렌즈 모양으로 만들어서 결합을 시켜주는 거죠.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들어오는데 앞부분을 이렇게 렌즈 모양으로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이게 이제 실제 사진이고요. 여기 지금 파이버의 렌즈드 파이버의 실제 사진 이런 식으로 그 부분을 가공을 합니다. 이게 지금 125 마이크로 여기가 지금 광섬유가 125 마이크로 미터의 이만한 지금 그 렌즈를 만든 거죠.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다 만들어서 사용한다.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그 렌즈드 파이버를 사용해서 LED하고 결합을 하는 거, 그냥 일반적인 플랫 LED하고 플랫 그 파이버 그 단면하고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를 하나 보여줬네요. 그리고 또 어떤 게 복사를 하고, 네, 나중에 제가 한번 쓰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 넘어가 이제 후방 백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걸 다루는데요. LED의 출력이 광섬유 단면에 의해서 반사됩니다. 이게 지금 LED가 출력이 되면 이 단면에 의해서 반사되어 레이저 다이오드의 광공진기로 다시 입력되는 현상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약간의 후방 반사 0.1% 이내의 후방 반사가 일어나더라도 레이저 동작에 불안정하게 하는 시스템 성능을 악화시키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플렉션을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줄이냐면 고속의 장거리 광통신에서는 LD와 광섬유 사이에 광 단방향기, 이걸 이제 옵티컬 아이솔레이터라고 주로 부릅니다. 옵티컬 아이솔레이터. 한국말보다는 주로 그냥 옵티컬 아이솔레이터, 더 줄여서는 그냥 아이솔레이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아이솔레이터를 사용해서 후방 방사를 방지를 합니다. 아이솔레이터가 뭐냐면, 제가 그림을 미리 다운로드 받아놨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지금 광섬유가 양쪽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여기서 입력이 되고 이쪽에서 출력이 돼요. 광이 여기서 들어오고 여기서 이제 출력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여기 안에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패러데이 로테이터라고 하는 장치가 크리스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크리스탈이 들어있고 여기에 지금 바이리프린전스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게 두 개가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빛이 이 편광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경로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달라져서 들어오는데, 이쪽으로 패스될 때는 그 경로 차이가 많이 안 나서 광섬유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출력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부터 들어온다, 만약에 반대쪽에서 빛이 들어온다 해서 이쪽으로 나간다 할 때는 들어온 빛이 경로차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광섬유가 여기 놓이게 되면 두 개가 광섬유랑 결합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빛이 들어오면 이쪽 방향이 후방, 이제 백 리플렉션, 후방으로해서 빛이 들어온다. 광섬유 끝에서 빛이 돌아와서 레이저로 LD가 여기 있으면 LD로 들어온다 했을 때는 빛이 차단이 되는, 그래서 여기가 LD의 위치고 여기가 파이버 끝단이라면 여기서 반사된 빛은 LD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게 하는 것이 아이솔레이터가 되겠습니다. 아이솔레이터 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 사실은 이제 원래는 크리스탈뿐만 아니라 뭐가 있냐면 이 마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자석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여기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걸리게 돼 있어요. 자, 그게 여기 아주 작은 그 디바이스 안에 이런 작은 크리스탈과 마그네틱과 이런 것들이 다 배열되고, 또 커플링 시킬 수 있는 또 렌즈 같은 것들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싸진 않아요. 네. 자, 그렇게 된다. 그런데 이거 말고 아주 저렴하게, 이게 가격이 비싼 반면 또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또 제가 하나를 가져왔는데, 다 지워버려야 되겠네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여기가 지금 파이버 끝단이, 패치 코드의 파이버 끝단이 플랫하면 반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앵글을 줘서, 그, 앵글드 PC라고 해서 앵글을 주면, 반사가 일어나면 어디로 가냐면, 뒤로 가지 않고 옆으로 튕겨 나갑니다. 그래서 앵글드 PC의 패치 코드를 사용을 하면 반사되는 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고 한 60dB까지 줄이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솔레이트를 굳이 쓰지 않더라도 이런 PC만 사용을 해도 충분히 줄일 수 있다. 그 정도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 PC 이걸 광전자 공학 실험을 통해서 패치 코드를 만드는 실험에서 PC에 대한 부분은 물론 이제 직접 만들진 않지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패키징과 신뢰성을 보면 광송신기는 외부의 충격과 환경의 변화로부터 발광 소자와 여러 회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의 모듈로 이렇게 패키징이 됩니다. LD 패키징은 1m 정도의 접속용 광섬유로 피그테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여기 안에 LD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기 PD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TEC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서미스터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여기 핀들이 LD를 구동할 수 있는 커런트, 또 TEC를 구동할 수 있는 커런트, 여기는 서미스트에서 온도를 읽어오는 서미스트 온도 읽어오고, 또 PD에서 디텍터의 파워를 읽어오는, 그래서 이런 신호들을 주고받는 핀들이, 여기 전화 핀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이제 볼 렌즈가 하나 있고, 여기서 이제 파이버로 이제 커플링 되는데, 한번 소개해 드린 적 있지만 이렇게 LD하고 파이버를 커플링 한 부분을 피그테일이라고 불러요. 광선 피그테일. 돼지 꼬리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피그테일이라고 부릅니다. 사용자는 접속용 광섬유를 이용해서 광섬유끼리만 결합하면 된다. 그래서 이걸 굳이 연결하지 않더라도 광섬유와 광섬유만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자, 여기가 이제 DIL 패키징과 나비 모양 패키징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 DIL 패키징은 여기 밑으로 핀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DIL 패키징이고, 나비 모양 패키징은 핀들이 옆으로 이렇게 쭉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나비 모양 패키징이다, 버터플라이 모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 말고도 티오캔이라고 하는 패키징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LD, PD, 네, 그리고 이제 핀들을 이렇게 연결하는 데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빛이 표면으로 방출되겠죠. 여기 옆에서 본 모양인데 빛이 이런 식으로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LD를 구동시키는 커런트, 또 PD에서 신호를 받는,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받는 게 있습니다. 주로 이제 티오캔 같은 경우는 전력이, 그러니까 광세기가 낮은 용에 주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TEC 같은 TEC 온도 구동 장치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런 티오캔도 포함되는 경우도 있지만 포함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주로 이제 자유 공간상으로 이렇게 빛을 LD를 출력을 시킬 때 주로 사용하고, 또 그러지 않더라도 여기다가 또 피그테일 되어 있는 TOCAN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종류가 주로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갈륨 아르세나이드 LED의 평균 수명은 10의 7승, 이게 수명이니까 아마 시간인 것 같아요. 시간 10의 7승 시간이고, 인중 갈륨 아르세나이드 퍼스페 LD의 수명은
한 10배 정도 작은 10의 6승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거의 큰 저기가 없이 수명이 엄청 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래 쓸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송신기 부분을 다뤄봤고요. 자, 그래서 4장이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제를 따로 공지를 할 텐데, 그래서 4장 연습 문제를 풀어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